CC 버전이 아니라 라이트룸 클래식 CC를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팩토리의 최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주제는 라이트룸 클래식 CC, 즉 9버전과 라이트룸 CC, 즉 라이트룸의 최신 버전,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When the sun goes down, here with you I'm found. In your love I drown.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자, 일단 라이트룸에 대한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 아닌 역사인데, 원래 이제 라이트룸 쭉 이어져 오고 있다가 2017년도 10월 23일, 즉 10월 23일에 라이트룸 CC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약자거든요. 요즘 어도비에서 밀고 있는 건데,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방식이 출시가 되면서 라이트룸 기존 구 라이트룸들이 이름이 라이트룸 클래식 CC가 됐어요. 즉 라이트룸 9버전은 그 라이트룸 클래식 CC가 됐고요. 지금 밀고 있는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 CC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일단 이름에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7,600원, 월 17,600원을 내면서 라이트룸하고 포토샵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지원하는 1TB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건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 기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라이트룸 클래식 CC, 즉 라이트룸 클래식이라고 할게요. 9버전을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게 하드디스크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라이트룸 CC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즉 어도비에서 지원해주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고 그 파일이 클라우드에만 올라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컴퓨터에서 라이트룸을 사진을 옮겨놓고 밖에서 노트북에 라이트룸이 설치되어 있으면 작업할 수 있고요. 파일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탭을 쓰거든요.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데 되게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탭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트룸을 설치해놨어요. 라이트룸을 사해놔서 실시간으로 태블릿으로 보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이거 로우 파일입니다. 사진 날 것 그 자체인데요. 이렇게 편집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밖에서 이걸로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즉 이 두 개 중에서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라이트룸 CC 버전, 즉 신버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만 사진 작업을 하는데 라이트룸 CC 버전, 즉 신버전,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기능은 아직까지 라이트룸 클래식 CC, 즉 9버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즉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내가 밖에 나가서 작업을 많이 하고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라이트룸 CC를 이용하는 게 맞겠지만, 나는 집에서만 보정을 하는 사람이고 사진 찍고 집에서만 보정한다라고 하면은 라이트룸 클래식 CC를 쓰는 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두 번째는 기능적인 면을 한번 좀 알아볼까 해요. 일단은 훨씬 더 간소해진 UX, UI, 즉 유저를 위한 인터페이스나 유저들을 위한 이런 사용 편리 탭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자, 한번 바로 모니터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라이트룸 클래식 CC입니다. 즉 9버전이라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전 버전에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인터페이스는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뭐가 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어요. 현상 탭, 지도 탭, 책, 슬라이드 쇼 이런 거 되게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라이트룸 CC, 즉 신버전은 자, 어때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지금 저는 이게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깔끔하고 뭔가 보기 더 좋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편집 탭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 기존의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 즉 9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편집 탭에 들어왔는데, 오른쪽에 이제 편집 창들이거든요. 오른쪽에 편집 창들이 글자도 이제 조금 편집 탭에 왔는데 이런 모양들이 확실히 직관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오밀조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좀 보기들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딱 보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해석하기 힘들었던 것에 반해서 라이트룸 CC 버전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편집 탭에 왔는데 지금 딱 보면은 어때요? 색깔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고, 빛을 다루는 탭이라고 해서 빛 탭, 그리고 색상을 다루는 탭이라 해서 색상, 그리고 효과를 다루는 탭 효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쁘게 잘 세분화가 되어 있고 분리가 정확하게 다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라이트룸에서 보려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기본, 그냥 기본으로 나와 있고 통곡성, HSL 컬러, 일반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간결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버전에 비해서 신버전들이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많이 간결해졌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유저가 라이트룸을 새로 접해가지고 제가 라이트룸 CC 버전, 즉 최신 버전을 좀 교육을 해준 적이 있는데 한 2번 정도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쑥쑥 잘하고 있어요. 2번 만에 인터페이스가 워낙에 쉽다 보니까 쉽게 익혔어요. 저는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트룸을 처음 배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이런 라이트룸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유입되는 사진 작가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간결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은 라이트룸 9버전 그 클래식 CC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기능, 제가 가장 많이 애호당했던 기술인데 그것이 빠졌거든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라이트룸 클래식 CC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밝기를 조금 밝히고 그 다음에 생동감을 조금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도 뭐 이런 식으로 줄여줘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포 애프터, 즉 전후가 궁금하잖아요. 전후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보정 전과 보정 후를 보는 게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보정 전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볼 수 있죠. 자, 그에 반해서 라이트룸 CC, 즉 최신 버전은 굉장히 치명적인 게 있어요. 자, 제가 이것도 똑같이 노출을 살짝 밝혀주고 그 다음 뭐 밝은 영역도 조금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을 내가 이제 원본을 보고 싶다, 혹은 비포 애프터 전후를 보고 싶다 하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우리가 역슬래시를 눌러서 원본 표시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자, 클래식에는 이런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보정 전후를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후 바뀌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딱 얼마나 내가 바뀌었다라는 직감적인 게 오죠. 근데 이거는 라이트룸 CC 버전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왜 이걸 안 넣었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뭐 조금 동작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또 몇 개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애용했던 탭인데,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버전 5 현재로 나와 있고 보정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이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색상을 내가 다시 맞춰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인데, 전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라이트룸 CC 버전 어디를 봐도 안 들어있어요. 심지어 여기 탭을 열어도 안 들어있어요. 라이트룸 클래식 CC 9버전 같은 경우가, 뭐 9버전이라 이야기해서 계속 좀 그러긴 하지만, 라이트룸 클래식 CC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기능들을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라이트룸 CC, 즉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빼놨더라고요. 인터페이스가 간소화가 되긴 했지만 이제 불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그런 기능들은 전부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정목 제거 현상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제거를 해놨거든요. 지금 그것도 없애버렸고 몇몇 기능들을 없애놨어요. 사용하는데 인터페이스에 최대한 집중을 해놓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 어쨌든 아주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건 포토샵을 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라이트룸 CC 버전, 즉 최신 버전을 이용하고 있고요. 태블릿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트룸 CC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즉 컴퓨터만으로 작업을 해서 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작업을 좀 하는 사람이다 하면 라이트룸 CC 버전이 아니라 라이트룸 클래식 CC를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라이트룸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툴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사용하는 게 외부 작업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나 이런 것들을, 사진들을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CC 버전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세부 작업들이 훨씬 더 많고 나는 그리고 집에서만 작업한다 하면 클래식 CC를 이용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은 라이트룸 CC와 그 다음 라이트룸 클래식 CC를 어떻게 쓰면, 어떤 걸 쓰면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